운전길도 인생길도 흐르듯 그렇게 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는 방향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간다면 운전길은 돌아가는 불편함만 주지만 인생길에선 깊고도 넓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인생길은 소중하며 어려운 길이기에 안양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밝은 미래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소중한 분들께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양 지점은 빠르게 격변하는 세상 흐름 속에 그 누구보다 완벽한 대처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 멋진 드라이브를 하고 싶습니다.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KB손해보험 최강 안양 지점장 김정용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보험 설계사 시험 요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자격시험 범위는 1번에서 33번까지 출제되며 제3보험의 자격시험 범위는 18번에서 50번까지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 방식은 손해보험 1번에서 17번까지이며 공통 문제는 18번에서 33번까지입니다. 제3보험 시험 범위는 34번에서 50번을 마지막 문제로 출제됩니다. 여러분께서 치르실 실제 시험 또한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지금부터 제6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화재보험 계속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해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한 후 1년 이내에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인 경우 계속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군해의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계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계약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답은 3.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군해의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계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이 동일 보험 목적에 대해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 후 체결한 신계약은 적용 제외되며 2번이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해 적용하고 4번이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연보험료율의 95%를 반영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2. 다음 중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1. 아파트 2. 콘도미니엄 3. 주택병용 피아노 교습소 4. 연립주택 정답은 2. 콘도미니엄 2번 문제 해설입니다. 화재보험 중 일반 물건은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3.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중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 폭설 2. 태풍 3. 폭풍우 4. 해일 정답은 1. 폭설 3번 문제 해설입니다.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에서는 폭설,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다음 중 임의배상 책임보험이 아닌 것은 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2.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3. 임원 배상책임보험 4.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정답은 4.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4번 문제 해설입니다.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5.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 상해손해의 피보험자는 1. 유아원생 2. 유아원생 및 유아원생 부모 3. 유아원생 및 보육사 4. 유아원생 및 유아원생 부모 보육사 정답은 1. 유아원생 5번 문제 해설입니다.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는 유아원생만 해당됩니다. 6.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2. 위험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개정으로 운영된다. 3. 신계약비 및 유지비는 부가보험료에 해당한다. 4.
저축보험료는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정답은 2. 위험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개정으로 운영된다. 6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개정으로 운용됩니다.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위험률 차손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 2.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간의 차이. 3. 예정 이율과 투자 수익률 간의 차이. 4. 예정 해약률과 실제 해약률 간의 차이. 정답은 1.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 7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B차 손익에 대한 설명이며 3번은 2차 손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8. 장기화재보험의 인수제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1.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 2. 주택의 가재수용용 부속건물. 3. 실외에 쌓아둔 동산. 4. 공장 구내의 기숙사. 정답은 1.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 8번 문제 해설입니다. 인수제한 물건은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자동차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 등이 있습니다. 9.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근로자가 개인연금 저축을 납입할 때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합계액은 얼마인가? 1. 300만원. 2. 500만원. 3. 700만원. 4. 900만원. 정답은 3. 700만원. 9번 문제 해설입니다.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함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합계액은 7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원 추가 공제. 10. 연금저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수령 시 3%에서 5% 세율을 적용. 일반적인 경우 15% 적용.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연금계좌 가입자가 질병, 부상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하는 경우. 3.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4. 천재 지변 시. 정답은 1. 연금계좌 가입자가 질병, 부상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0번 문제 해설입니다. 2개월이 아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 순서로 맞는 것은 1. 과세 제외 금액. 2년 퇴직소득, 그 밖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2. 2년 퇴직소득, 그 밖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과세 제외 금액. 3. 2년 퇴직소득, 과세 제외 금액, 그 밖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4. 과세 제외 금액, 그 밖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2년 퇴직소득. 정답은 1. 과세 제외 금액. 2년 퇴직소득, 그 밖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11번 문제 해설입니다. 퇴직연금 인출 순서는 과세 제외 금액, 2년 퇴직소득, 그 밖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12.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기간은 1. 보험료를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 2.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 3. 보험기간 첫날 0시부터 마지막 날 0시. 4.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정답은 1. 보험료를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 12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유효가 됩니다. 13. 의무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출장으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정비 공장에서 차량을 수리 중인 경우. 3. 차량을 도난당하여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 서류로서 입증한 경우. 4.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기존 차량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정답은 3.
차량을 도난당하여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 서류로서 입증한 경우. 13번 문제 해설입니다. 도난의 경우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서류로서 입증하면 그 신고일 이후부터 책임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14.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화물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적재정량 5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1종 화물 자동차이다. 2. 적재정량 2.5톤 초과 5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2종 화물차이다. 3. 적재정량 5톤 초과 5톤 화물 자동차는 3종 화물차이다. 4. 화물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분된다. 정답은 2. 적재정량 2.5톤 초과 5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2종 화물차이다. 14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1종 화물 자동차는 5톤 초과이며 3번은 3종 화물 자동차는 2.5톤 이하이고 4번은 배기량은 승용차에 해당됩니다. 경화물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5. 다음 중 자동차 보험의 지급 보험금에서 간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인 매상 1, 2.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인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는 보상한다. 2.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는 간병비를 지급한다. 3. 지급 대상자에게는 최대 90일 한도로 실제 입원 기간 동안 간병비를 지급한다. 4.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7세 미만의 자는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은 3. 지급 대상자에게는 최대 90일 한도로 실제 입원 기간 동안 간병비를 지급한다. 15번 문제 해설입니다. 90일이 아닌 60일 한도로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16. 자동차 보험 사고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2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2.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당 300만원이다. 3.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4. 사고 발생 시에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이다. 정답은 4. 사고 발생 시에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이다. 16번 문제 해설입니다. 위반 시 1. 사고당 대인배상 1, 2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배상 책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도급업자 배상 책임 2. 생산물 배상 책임 3. 경비업자 배상 책임 4. 주차장 배상 책임. 정답은 2. 생산물 배상 책임. 17번 문제 해설입니다. 영업보상 책임보험의 특약으로는 시설 소유 관리자, 도급업자, 경비업자, 주차장, 차량 정비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8.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속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 2.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 3.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4.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정답은 3.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18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이 해당되며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19.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것은 1. 자동차 판매업자는 등록할 수 없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등록할 수 있다. 2. 법인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 개인 대리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보험설계사는 등록할 수 없고 보험중개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다. 4.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은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답은 3.
보험설계사는 등록할 수 없고 보험중개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다. 19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 다음은 재무설계의 단계를 열거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고객의 목표 확인 괄호 재무상태 진단 괄호 실행 재무계획 수정 1. 실천계획 작성 정보 분석 2. 전략 개발 정보 분석 3. 정보 수집 실천계획서 작성 4. 전략 개발 정보 수집 정답은 3. 정보 수집 실천계획서 작성 20번 문제 해설입니다. 재무설계의 단계는 목표 확인 및 우선순위 파악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및 재무상태 진단 전략 개발 및 실천계획 작성 실행 재평가 및 수정 순으로 단계를 구성합니다. 20. 위태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 보기는 어떤 위태에 해당하는가? 보기 도로 상해 빙판 주택 내에 저장된 휘발유 공장 내 흩어져 있는 기름걸레 1. 물리적 위태 2. 도덕적 위태 3. 정신적 위태 4. 기강적 위태 정답은 1. 물리적 위태 21번 문제 해설입니다. 물리적 위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22. 다음 중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이 아닌 것은 1.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 질병, 사망 등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위험 3. 교통사고 등 재산에 야기되는 손해 4. 주식 투자 실패에 따른 보상 정답은 4. 주식 투자 실패에 따른 보상 22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 불가능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투기 위험으로 주식 투자와 신규 사업 진출 등이 해당됩니다. 23. 다음 중 틀린 것은 1. 전부 보험이란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과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일부 보험이란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3.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를 보상한다. 4. 동일한 목적에 대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 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 정답은 4. 동일한 목적에 대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 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 23번 문제 해설입니다.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24. 정비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 정비업체에서는 정비의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정비하여서는 안 된다. 2. 정비업체는 정비하기 전에 정비의뢰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전 견적서를 교부하면 된다. 3. 정비업체는 정비가 끝난 후 정비의뢰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경비견적서를 교부하면 된다. 4. 재생품 사용 시 정비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정답은 3. 정비업체는 정비가 끝난 후 정비의뢰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정비견적서를 교부하면 된다. 24번 문제 해설입니다. 정비업체의 사전 견적서와 사후내역서 부여는 강제 의무사항입니다. 25.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상해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음주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규정하고 있다. 4.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답은 2.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5번 문제 해설입니다. 교통사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6. 보험회사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보험증권 교부 의무 2.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3.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4.
청약의 납부 통지 의무. 정답은 3.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26번 문제 해설입니다. 위험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입니다. 27.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신계약비, 니은, 순보험료, 디귿, 수금비, 리을, 저축보험료, 1. 기억, 니은, 2. 기억, 디귿, 3. 기억, 리을, 4. 니은, 리을. 정답은 2. 기억, 디귿. 27번 문제 해설입니다. 부가보험료의 구성은 신계약비와 유지비 및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보통약관은 특별약관에 우선하여 해석한다. 2. 약관을 해석할 때는 보험회사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다. 3. 약관 표현이 불분명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비해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 필서와 인쇄가 모순되는 경우 필서가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정답은 4. 필서와 인쇄가 모순되는 경우 필서가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28번 문제 해설입니다. 수기우선의 원칙이란 필서와 인쇄가 모순되는 경우 필서가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9.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의 시기는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3. 원칙적으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보험자 대위가 인정된다. 4.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 한다. 정답은 2.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의 시기는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29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3번은 인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위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번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30. 보험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관 2. 업무 개시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4. 보험증권. 정답은 4. 보험증권. 30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사업 허가 신청 서류는 정관과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와 업무 개시 3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실손의료보험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상품 판매 단계에서 중복가입 시 비례분담되는 것을 충분히 설명. 2. 계약자 동의를 거쳐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 3. 국민건강보험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 및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는 것을 충분히 설명. 4. 실손의료보험은 위자료 지급액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낮음을 충분히 설명. 정답은 4. 실손의료보험은 위자료 지급액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낮음을 충분히 설명. 31번 문제 해설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손해액만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위자료 지급액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낮음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2.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계약자에게 2만원 상당의 금품 지급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3. 보험약관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 4.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행위. 정답은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32번 문제 해설입니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3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보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3자, 제휴회사 등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괄호 할 수 있다. 1. 철회 2. 취소 3. 수정 4. 가감. 정답은 1. 철회. 33번 문제 해설입니다. 계약자는 개인신용 정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4. 제3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장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2. 중증 치매로 인한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 3.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4. 해외여행 중 비행기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수색비용을 지급하는 보험. 정답은 4. 해외여행 중 비행기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수색비용을 지급하는 보험. 34번 문제 해설입니다. 여행 중 수색비용은 여행자 보험의 손해보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35. 제3보험에서 실손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1. 상해사고로 입원 시 입원 일당액. 2.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 3.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 4.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정답은 3.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 35번 문제 해설입니다. 제3보험의 보상 방식은 실손보상으로 통원의료비가 있으며 정액보상으로 입원 일당액,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으로 보상됩니다. 36. 제3보험에 대한 상품 설계 일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손해보험사는 상해보험에 대해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2. 생명보험사는 상해보험에 대해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3.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는 모두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4.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는 모두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정답은 1. 손해보험사는 상해보험에 대해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36번 문제 해설입니다. 손해보험사만 상해보험에 대해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은 15년 이내로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37.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 우연한 사고. 2. 질병으로 유발된 사고. 3. 급격한 사고. 4. 외래의 사고. 정답은 2. 질병으로 유발된 사고. 37번 문제 해설입니다. 질병으로 유발된 사고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소인 우연, 급격, 외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8.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2.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치료 내역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3. 단체 상해보험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보험료를 단일하게 산출하는 단일률을 적용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위험도의 크기와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2급, 3급이다. 정답은 2.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치료 내역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38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39.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피보험자의 직업. 2. 피보험자의 성별. 3. 피보험자의 연령. 4. 피보험자의 신체장애 정도. 정답은 4. 피보험자의 신체장애 정도. 39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상 지급률은 직업,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0.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경우 상해 입원 의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 의료비를 보험가입 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180일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한다. 2. 상급병 실료 차액에 대해서는 1일 평균 금액을 2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3.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상한다. 4. 표준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한다. 정답은 3.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상한다. 40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보험 가입 금액까지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보상합니다. 2번은 1일 평균 금액 10만 원 한도입니다. 4번은 표준형의 경우 80%를 보상합니다. 41. 상해보험에서 신체손해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가? 1. 3 영업일 이내 2. 7 영업일 이내 3. 10 영업일 이내 4. 20 영업일 이내 정답은 1. 3 영업일 이내 41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일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입니다. 42.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농업기계가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3. 시운전 자동차의 탑승 중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정답은 2. 농업기계가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42번 문제 해설입니다.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이 아닌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으로 탑승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3. 단체상해보험에서 비영리법인단체나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1. 일종단체 2. 이종단체 3. 삼종단체 4. 사종단체 정답은 2. 이종단체 43번 문제 해설입니다. 이종단체인 법정단체에 대한 문제의 설명입니다. 44. 질병보험에서 보험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2. 보험연령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보험연령을 당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회사가 잘못하여 계산착오인 경우 보험료 변경에 따른 보험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1.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44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며 6개월 미만은 삭제하고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45.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 건강검진 비용 2. 인공유산에 따른 수술 비용 3. 예방접종 비용 4.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치료비 정답은 4.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치료비 45번 문제 해설입니다.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치료비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46.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또는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는 의료비를 보장한다. 2. 세계 특별약관의 보장 항목은 기본형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3. 상해 입원형 및 상해 통원형, 질병 입원형 및 질병 통원형이 총 4개 이내의 담보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도 보상한다. 정답은 4.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도 보상한다. 46번 문제 해설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는 특약 보장 항목으로 기본형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47.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유형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모두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된다. 2. 일반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모두 3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이다. 3.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통원 의료비에서 처방 조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만으로 구성한다. 정답은 2. 일반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모두 3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이다. 47번 문제 해설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유형별 재가입 연한은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15년 후로,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3년 후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3년 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8.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연령 이상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암치료를 위해 입원 시 암입원 급여금을 지급한다. 3. 암으로 인해 50% 이상 장애 상태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4. 암치료를 위해 통원 시 통원 1회당 약정 금액을 지급한다. 정답은 3. 암으로 인해 50% 이상 장애 상태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48번 문제 해설입니다. 암으로 인하여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9. 장기 간병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노인성 질병의 급증 2.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3. 노인의 간병의료비 부담 증가 4. 고령화 속도의 급속한 진전 정답은 2.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49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기 간병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는 무관합니다. 50. 다음 중 간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1.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병 상태 2. 장기 요양 등급 1급 상태 3. 습관성 약품에 의한 간병 상태 4. 노인성 치과 질환 정답은 2. 장기 요양 등급 1급 상태 50번 문제 해설입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장기 요양 등급이 1에서 4등급 또는 CDR 척도 1에서 5점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중증 치매는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2급 또는 CDR 척도 3에서 5점과 경증 치매는 장기 요양 등급 3에서 4급 또는 CDR 척도 1에서 2.1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9. 제6형 문제풀이였습니다. 침바른 예리한 실끝은 한 번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험 또한 한 번에 합격되시기를 염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KB손해보험 안양지점은 국내 최초로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첫 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힘찬 에너지 듬뿍 담아 안양 지점장 김정용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교재의 제작을 맡은 AC 최영고 인사드립니다. KB 안양지점을 통해 입문하였고 나이 50.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쉽게 관문을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 가족 중 민들레 효능으로 민들레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풀맛을 구수한 둥글레를 첨가하니 맛있어 자꾸 찾게 되는 민굴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성인병 관련 여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옴을 입증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전할 선물로 값싸고 희소가치 높아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직포 주머니는 직접 제작하여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민들레를 10분의 1 꺼내어 주머니에 담아 끓입니다. 이를 사용 후 냉동 보관하며 재탕도 진합니다. 용량은 총 2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격은 2만원입니다. 1만원 가격의 가벼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민들레와 둥굴레를 함께 담아 편리합니다. 용량은 총 1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고객 선물용 민굴레차 주문은 010-6338-4100 안양지점 AC 최영구입니다. 정겹고 편안한 입문 자료와 고객 카톡 전송용 영상 홍보 자료를 꾸준하게 업로드하여 여러분 영업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